자, 2021년 1월에 애플의 팀 쿡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혹시 2021년 올해 1월 달에 현대자동차하고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는 얘기 들었죠? 그때 주식 산 사람 손 들어봐 빨리. 나는 현대차 주식 샀다. 안 샀어? 관심이 없었구나. 동서가 안 샀어? 네, 돈 없어서 안 샀습니다. 불쌍하다. 좀 이게 마음이 아픈데. 주식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잠깐 주식하는 사람. 괜찮으니까. 동훈이 동석이 하네. 뭘 돈이 없어서 못 사. 준일이, 혜원이, 그 다음에 예은이 또 누구? 없어? 그래. 스타트업 하는 사람 혹시 스타트업 주식 사는 사람? 스타트업 주식 한 명도 없구나. 네, 스타트업 주식은 한 명도 없는 걸로. 괜찮아요. 이때 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애플카하고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17%뻥 튀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 야, 현대차 그룹이 애플이랑 진짜 애플카를 만드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지. 그래서 팀 쿡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팀 쿡이. 애플의 팀 쿡이 나와서 중대 발표했는데 뭘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애플의 팀 쿡은 뭘 발표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애플의 팀 쿡이요. 애플카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이걸 발표했어요. 인종차별 해소 프로젝트. 중대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전주에 신제품 발표를 했거든. 그래서 애플은 뭔가 뻥 터지는 거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팀쿡이 발표했던 거는 인종차별 해소 프로젝트였어요. 이 당시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 다시 말하면 ESG 경영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얘기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애플이 갖고 있는 기업의 존재 이유와 기업의 가치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허탈해했죠. 안타까워했지.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했는데 애플은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 프로젝트, 해소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고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동훈아, 경영 컨설팅을 하잖아, 교육하고. 기업의 네. 존재 이유가 뭐야?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유를 창출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배우는 거 보면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익을 사회에 공헌하고 수여하기 위해서. 지원아, 부전공 경영학과.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뭐야? 네, 교과서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사회 그 임직원들 잘 먹고 잘 사는 임직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윤 창출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윤 창출. 이윤 창출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은철아, 은철이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뭐니?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된다 생각해? 저도 이윤 창출은 맞는데 조금만 수식어를 붙이자면 지속 가능한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리고 사회도 발전해야 됩니다. 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윤 창출? 혜인이는 어떻게 생각해? 혜인이 전공이 뭐니? 저는 벤처 중소기업학과입니다. 오, 경영이네. 음,
뭔 거 같아? 어려워가지고. 유효상 교수님이 너희 교수님이니? 아니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윤창출이라고 배웠고 경영학의 교수님들 다 이윤창출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는 단 한 번도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어느 책에서도 그 어느 아티클에서도.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고객을 창조하고 그 고객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을 창조하고 그 고객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희원이가 정말 멋진 신발과 이걸 만들었어. 무언가를. 희원이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희원이의 제품을 선택을 안 해. 구매를 안 해줘. 그럼 희원은 어떻게 돼? 망합니다. 망하지?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거지. 그지? 다시 말하면 나를 선택하는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주는 고객과 그런 고객들이 없다면은 기업은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윤 창출의 그 앞단에 뭐가 있어야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매를 하기까지. 그럼 모든 비즈니스 출발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출발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를 선택하는 고객이 없으면 이윤 창출도 불가능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사회공헌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객을 창조하고 그 고객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다. 이걸 조금 더 LG 이나원의 이병남 원장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윤 추구 아니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기업이 원료를 구매하고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걸 가지고 물류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마케팅 팔고 이거를 사용하고 나중에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기업의 경영에서 밸류체인이라고 그래. 전 밸류체인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파트너, 이게 이해관계자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이번에 정관을 몇 년 전에 바꿨는데 기업의 정관을 바꿨다는 건 기업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기업의 정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SK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윤 창출을 한다라고 써 있었어. 근데 이윤 창출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 행복. 야, 정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윤 창출이 없어지고. 수빈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은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보미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또 누가 얘기했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미국의 엘리트 카르텔 같은 조직 CEO들인데 그 CEO가 어떤 CEO냐? 미국을 주름 잡는 CEO. 일정 규모 이상 뭐 몇 조 이상 되는 몇십 조겠죠. 몇십 조 이상 되는 기업의 CEO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라고 이야기해요. 1972년도에 만들었어. 2019년에 이 CEO들이 모여서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야 라고 정해버렸어요. 아예. State on the purpose of corporation. 기업의 목적선언문이죠. 기업의 목적선언문.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냐? 기업은 우리 고객들한테 가치를 전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투자하고 공급자들한테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갑질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장기적으로는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 주주를 위한 가치만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주주들을 위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세질 거야. 그래서 돈 벌기 급급한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돈벌레지. 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태클을 걸 거예요. 태클. 지금 우리나라는 주주 행동주의가 없어요. 주주 제한주의도 없고 주주들이 제한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거든. 왜? 과반수 이상 주주들을 모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거든. 근데 미국은 주주 행동주의와 주주 제한이 들어가면서 주주들이 제한하면 30%, 40%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조금 50%, 좀 이따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이사도 해임시킬 수 있고 임원 연봉도 삭감시킬 수 있고 원료 공급에 있어서도 저 아프리카에서 노동 착취된 그 원료 공급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워지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카테고리가 뭐야? 이게 ESG야. 이게. 앞으로는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또는 고객을 창조하고 고객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이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유엔에서는 SDG라는 이름으로 17개 카테고리 169개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169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은. 이 169개의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 들까요? 얼마 들 것 같아? 태희야 얼마 들 것 같니? 이 169개 봐봐. 1번 노 파버티 기아가 없어야 돼. 굶주림도 없어야 되고 이게 17가지 카테고리 안에 169개의 과제가 있거든. 이 169개를 이 과제를 들여다보면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얼마 들까? 태희야 찍어봐. 얼마 들 것 같아? 1000조? 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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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니까 2년치 예산이네. 2년치 예산이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유엔에서 발표하기로는 6천조가 든대요. 6천조. 근데 6천조보다 훨씬 더 들 것 같아. 1경 이상 들 것 같아. 자, 1경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말은 뭐예요? 주연아, 다른 말은 뭘 것 같아? 오늘 객원으로 들어온 우리 주연이. 아주 오래 걸린다. 아주 오래 걸린다. 그치? 또 뭘까? 1경 이상 돈이 든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라는 얘기야, 시장. 비즈니스 기회란 얘기야, 비즈니스 기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저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17개 카테고리에 169개의 과제를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이 투여됩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저 17개 중에서 여러분은 뭘 해결할지 야 저거 내가 한번 해결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유엔의 SDG 169개 세부 목표를 제가 번역한 걸 다 보낼 겁니다.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막 동글베기 치고 골방 가서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뭘 달라고 해야 돼?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골방 가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22세기의 지구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저거 해결해야 되거든. 안 하면은 넥스트 지구는 없어요. 2030년까지 저거 해결했는데 택도 없어. 내가 볼 때. 유엔이 좀 약간 착각한 것 같아. 2030년까지는 택도 없고 2050년까지는 모르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도전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야. 박수빈, 네, 내가 이거 번역한 거 자료 갖고 있지? 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고 없으면 나한테 얘기 보내줄 테니까. 네, 여러분 이거 알겠습니다. 자료 줄 테니까 169개 우리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뭔지 여러분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헬조선이 아니에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야.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문제잖아, 문제.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문제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야, 저게 비즈니스 기회구나. 저거를 해결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거를 해결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굿 임팩트를 끼칠 수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구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관점의 변화. 저거를 보고 여러분 골방 가서 기도해야지. 저걸 보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철아 저거 문제 심각한데 너 나랑 같이 해결하지 않겠냐? 은철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콜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송수빈 저거 중에 너 뭐 해결하고 싶니? 네가 관심 있는 건 뭐야? 나랑 같이 어떻게 손 붙잡고 해결해 볼 수 없겠어? 박예은 공감 좋은데 네 그 공감 능력으로 어떤 걸 해결할 건데 도대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너희들이 다 파괴하고 있잖아 지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 파괴하고 있잖아.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의 문제를 뭐라고 인식해요? 비즈니스맨들은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고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게 생겼어. 왜? 그만큼 또 다른 영역들이 보이고 그만큼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그럼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백신을 만들거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something new 혁신적인 제품이나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이나 사람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얼마 썼다고 했어요? 기억나나? 준이라 기억나? 돈 얼마 썼는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돈 얼마 썼는지? 4조? 4조?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응? 동훈아 몇 조? 100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100조로 알고 있습니다. 100조. 100조. 100조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153조 썼어. 153조 썼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더 악화되고 있잖아. 이거 여러분 그냥 계속 놓고 볼 거야? 이렇게 계속되면 대한민국 나중에 되면 없어진대. 이 문제를 보고 누군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끼어들어야지. 문제에 대한 정의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문제를 제대로 솔루션을 못 내놨기 때문에 돈을 투여해도 해결이 안 된 거잖아. 그럼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저거 정부에서 돈 줍니다. 심지어 2018년이라니까 진짜. 3년 전 얘기야 저거는 이미. 지금 더 썼다는 얘기 지금 200조 썼을 거예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지. 일자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저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 원인이 뭐고 저거를 비즈니스 내가 솔루션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고 골방 가서 기도하면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 이렇게 본 사람 없지? 대한민국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지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의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 정책, 본격적인 투자 이게 20조가 넘어요. 200만 개 일자리 8조 6천억. 청년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20조 7천억. 기업의 유동성, 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 우리가 내는 세금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0대 중점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야. 이건 뭐예요? 비즈니스의 기회지.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죠. 이 기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찾아봐야지. 그냥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정책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돈 많이 쓰네. 제대로 쓰고 있나?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뒤에 다 나와 있거든. 이렇게 일자리 200만 개 만든다. 뭐 소비 수출 활력 제고한다. 국가 균형 발전 본격 투자한다. 민간 공공 투자 확충한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가서 다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입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이거 찾느라고 난리가 났죠. 왜? 정부 사업이 돈 되거든. 수익이 많이 남진 않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보시고 그 돈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출발은 고객로부터 시작되긴 해요. 근데 그 고객이 안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불편, 그리고 불안, 불만, 이것들을 해결하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비즈니스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Problem define,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see the problem을 해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히든 안 보이는 거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원인이 무언가 진짜 이 문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진짜 원인은 뭔가 그걸 찾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쉴게요. 기업가 정신이 딴 게 아니라 이전에 없는 혁신적인 가치나 활동을 만들어내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지는 사람.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 저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리스판스 하는 거지. 혜인아 이거 한번 해결해보지 않겠니? 네 하나님 저 해볼게요. 라고 손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리스판스 하는 거잖아. 리스판스 하면은 어빌리티가 생긴다니까. 내가 리스판스를 안 하니까 어빌리티가 안 생기는 거야. 저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저 이거 한번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 빈곤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 비율을 제가 한번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 해볼게요. 리스판스 하면은 그 리스판스 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겠다라고 리스판스 하면요. 공부할 수밖에 없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가 생겨요? 어빌리티가 생겨. 여러분 일 잘하는 방법 얘기했죠.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리스판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역량들을 길러가야 됩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야. Problem define, 문제, 기회는 opportunity finding, 그 다음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profitable solution. 이 세 가지가 기업가 정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결핍 욕구 아픔 눈물 상처를 보는 인사이트를 많이 기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